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부자 순위 1위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초대 CEO 제프 베이조스의 인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1964년 1월 12일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덴마크계 미국인인 아버지 테드 조겐슨과 어머니 제클린 자이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프의 출생 당시 아버지 테드는 18세, 어머니 제클린은 17세로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프가 태어나기 전에 테드와 제클린은 결혼했으나 둘은 제프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제클린은 제프가 4살 무렵에 미겔 베이조스와 재혼하여 미겔은 제프의 새아버지가 되는데 이때부터 제프는 새아버지로부터 베이조스라는 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제프의 새아버지 미겔 베이조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미겔 베이조스는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집권한 뒤 16살에 부모 없이 미국으로 보내진 이민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쿠바 난민 자격으로 혈혈단신 미국에 온 미겔은 난민 장학금을 주는 뉴멕시코주 앨버커키대 공대에 입학하여 졸업 직전 4살 아들과 힘들게 살던 싱글맘 제클린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미겔은 졸업과 함께 에너지 기업 엑손에 입사하여 30년간 일하며 성공한 엔지니어로 산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설립할 때 첫 투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프는 각종 인터뷰에서 자신을 키워준 새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존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에게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인물로 외할아버지 프레스턴 자이스가 있는데, 프레스턴 자이스는 젊은 시절 미국 국방부의 연구기관인 DARPA에서 우주공학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한 이공계의 전문가였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16살이 될 때까지 매년 여름방학을 텍사스에 있는 외할아버지의 농장에서 보냈었는데, 이때의 경험들이 우주와 기업가의 꿈을 키우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제프는 휴스턴의 리버워크스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곳에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컴퓨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 시간의 대부분을 친구들과 스타트랙 게임을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생 시절에 자기 방 출입문에 경보장치를 달아서 동생들이 들어오면 알람이 켜지는 장치를 개발하거나 우산과 쿠킹오일로 태양광 조리기를 만드는 등 상당히 명석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열이 높았던 어머니 덕에 제프는 중학교를 영재반으로 입학하였고, 고등학생 때는 플로리다 대학에서 주최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버기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는 졸업연사로 친구들에게 마지막 개척지인 우주에서 만나자라고 말할 정도로 우주에 대한 자신의 꿈을 밝히기도 했는데, 제프는 훗날 우주산업업체 블루 오리진을 세워 자체 우주선과 로켓 개발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후 제프는 물리학을 전공하기 위하여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자신은 12시간을 걸려 겨우 이해하고 푼 문제를 반의 학우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풀며 이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리학자가 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프는 컴퓨터과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고 4.3점 만점에 4.2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훗날 베이조스는 인터뷰에서 프린스턴 대학교는 자신이 훌륭한 물리학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준 동시에 컴퓨터과학이 자신의 적성에 맞음을 가르쳐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대학을 졸업한 제프는 유명 대기업인 인텔, AT&T의 벨 연구소, 앤더슨 컨설팅의 오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프는 이 오퍼들을 다 거절하고 무명의 벤처기업 피텔에 입사하여 통신 프로토콜 프로그래밍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1989년 금융사인 뱅커스 트러스트라는 회사로 이직하여 컴퓨터 관리자로 일을 하게 되었고, 뱅커스 트러스트 입사 10개월 만에 회사 내 최연소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신생 헤지펀드 금융사인 디이쇼로 회사를 옮겨 테크놀로지 기반 트레이딩 전략팀을 이끌기도 하고 인터넷 기반 사업 구상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30살에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무려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연구원인 맥킨지 터틀을 만나 1993년에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이후 인터넷의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았던 제프는 사장에게 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아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사장은 제프에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이미 성공한 그가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제프를 만류합니다. 이때 제프는 고민했지만 여기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경우 훗날 80살이 되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신만의 온라인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후에도 결정의 순간이 오면 내 나이 80이 되었을 때 지금 무엇을 택하면 후회하지 않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자신의 선택 방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최종 창업을 결심한 제프는 1994년 7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시애틀로 떠나게 됩니다. 제프가 생각한 창업 아이템은 바로 인터넷 서점이었습니다. 당시 1994년에는 인터넷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지만 인터넷 사용자가 매년 230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접하게 되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좋을 제품을 생각하던 중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팔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점 창업 준비를 위해 1994년 9월 2일까지 미국 서점협회에서 주관하는 서점 운영을 위한 재정, 고객 서비스, 재고 관리 등의 강좌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제프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200만 창업 자금을 투자받았는데 그 중에는 제프 베이조스의 아버지인 미겔 베이조스의 투자금도 있었습니다. 제프는 투자자들에게 사업 성공 가능성을 30%라고 이야기하고 70%는 자신의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금을 모은 제프는 1995년 7월 16일 시애틀 자신의 집 창고에서 3대의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아마존닷컴을 창업합니다. 원래 처음 회사명은 마법의 주문인 아브라카타브라에서 따온 카다브라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자 3개월 후에 아마존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아마존닷컴의 초대 창립 멤버는 컴퓨터 전문가인 셀카판과 폴바튼 데이비스 그리고 아내인 맥킨지 터틀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처음에는 지인 300명을 초청해 홈페이지에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고 1995년 7월 16일 아마존닷컴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아마존닷컴은 창업 일주일 만에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 45개 도시에 서적을 판매하였고 급속도로 성장하며 1996년 5월에는 월스트리트지가 아마존닷컴을 일면에 대서특필하기도 하였습니다. 물품 없이 온라인 카탈로그만 존재하는 순수 전자상거래 업체로 출발한 아마존닷컴은 1997년 5월 주당 $18에 상장됐고 이후 주당 $2,000까지 상승합니다. 1998년부터는 사업을 확장하여 도서뿐만 아니라 음반, 영상물 등 다양한 미디어를 직접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제프는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주지 않고 대신 사용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전략으로 고객들을 적극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아마존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데 아마존은 높은 매출과 달리 영업이익이 바닥 수준이었고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뒤이은 2001년 초 닷컴 버블의 파장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된 아마존닷컴은 최고 $100였던 주가가 2002년에는 $6로 추락할 정도의 경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결국 아마존닷컴은 2001년 직원 1,300명을 해고한 후 이때부터 사업 다각화를 실시했는데 2002년에는 클라우딩 컴퓨터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출범시키는데 우리가 아는 종합 쇼핑몰 형태의 아마존닷컴이 바로 이때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닷컴 버블 붕괴와 경영 위기를 종합 쇼핑몰 변신이라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타개한 제프 베이조스는 이후 이북 단말기 킨들 시리즈와 킨들 파이어 그리고 파이어폰 등의 제품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계속해서 내놓으며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는 경영 전략을 구사합니다. 실물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자책, 앱, 게임 같은 디지털 콘텐츠로 취급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했고 2011년부터는 아마존에서 판매된 전자책 수가 종이책 수를 뛰어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과 비디오 같은 보고 듣는 콘텐츠도 제공하기 위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 $99의 제품 무료 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아마존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마존닷컴의 OTT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회원이 되는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OTT 분야 빅3로 분류되며 넷플릭스 다음으로 많은 구독자를 가진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아마존닷컴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최정 상급 대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산업과 이혼 그리고 그에 대한 세간의 비판 요소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